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군산시가 추진하는 관리도 예술섬 조성이 터덕거리고 있습니다. 투자자 공모에 참여한 업체는 한 곳도 없습니다. 얼어붙은 건설 경기에 투자자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익산 홀로그램 아트 갤러리 쇼가 시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개막 12일 만에 관람객이 5천여 명이 방문했습니다. 관람객들은 홀로그램 체험을 하면서 가상영상 기술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헌율 익산시장이 주민과의 대화에 나섰습니다. 함여름을 시작으로 29개 읍면동을 차례로 방문해 시정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5일 화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군산시가 추진하는 관리도 예술섬 조성 사업이 터덕거리고 있습니다. 투자자 공모에 참여 의사를 밝힌 업체는 한 곳도 없습니다. 얼어붙은 건설 경기에 장기간 표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장자도에서 배로 5분 거리인 관리도. 해안절벽으로 둘러싸여 천혜의 자연경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3년 전부터 관리도에 미술관과 전시관, 케이블카 등 3천억 원이 투자되는 예술섬 조성을 추진해왔습니다. 지난 2022년 타당성 용역을 시작으로 이듬해 관리도 부지 74%를 소유한 군산수역과 토지 사용에 대한 양해각서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마땅한 투자자를 찾지 못하면서 장기간 표류가 우려됩니다. 군산시는 지난해 8월 사업 시행자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했지만 참가 의향을 밝힌 업체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 이 사업을 제안한 업체도 공모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체가 요구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조건을 내걸었지만 불경기에 3천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 게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군산시는 공모 제안서를 보완해 재공모를 추진할 예정이지만 언제가 될지는 불투명합니다. 다시 재공모를 한번 해보려고는 하는데 경기도 그렇고 하니까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3천억 이상의 어떤 사업 계획을 좀 제시하라고 했잖아요. 어떤 이런 대규모 투자에 대한 좀 불안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관리도. 투자자를 찾지 못하면서 예술섬 조성은 표류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KCN 모형숙입니다. 새만금과 전주를 잇는 고속도로가 올해 안에 개통돼 30분 만에 이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새만금과 전주 고속도로를 오는 9월 준공해 12월 개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로가 준공되면 전주에서 새만금까지 이동 시간은 기존 76분에서 33분으로 단축될 전망입니다. 새만금에서 전주 고속도로는 55km 길이의 왕복 4차선 고속도로로 서해안선, 호남선, 순천에서 완주선과 연계됩니다. 새만금 신항과 동서도로를 놓고 군산과 김제, 부안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특별지자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정기 도의원은 제416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새만금 갈등 해법으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세계시군 통합이 아닌 새만금의 공동의 사무를 처리하는 별도의 특별지자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이 새만금 메가시티와 관련해 익산시에 직원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최근 새만금 메가시티단을 구성하고 익산시에 5급과 6급 직원 각 1명씩 모두 2명의 직원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북도는 익산시 직원 2명의 새만금청 파견에 따른 결원 보충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청은 새만금과 익산 시가지를 잇는 광역교통망 구축을 염두에 두고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익산시가 국립식품박물관 건립을 추진합니다. 시는 이미 반영한 기본 구상 용역비 3천만 원과 추가 용역비 지원을 전북도와 협의하는 등 사전 작업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박물관은 식문화부터 고도화된 식품 산업의 미래와 기술을 기본 방향으로 다양한 콘텐츠가 담길 기본 구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익산시는 세계 식품 시장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식품 산업의 중심지로 상징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의 방문객이 크게 늘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작년 관람객은 59만여 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7만여 명 증가했습니다.
관람객 증가는 박물관 기획전과 미술관 특별전에서 다양한 전시와 근대 문화의 거리가 관심을 끌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박물관은 현재 근대미술관과 장미 공연장 등 벨트화 지역과 분관 전시관을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익명의 한 시민이 군산시청 정문 앞에 시의원 등을 향해 엄중히 경고하는 현수막을 내걸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군산 시민의 한 사람이 내걸었다고 밝힌 이 현수막에는 군산 땅 군산 바다를 빼앗기면 군산 시의원들을 전원 탄핵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새만금 동서도로가 김제에 빼앗기자 시민의 울분과 분노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새만금 수변도시와 신항마저 내줄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 시민이 정치권을 향한 엄중한 경고로 보입니다. 익산 홀로그램 아트갤러리 쇼가 시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개막 12일 만에 관람객 5천여 명이 방문했는데요. 관람객들은 홀로그램 기술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방문객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익산시 예술의 전당 미술관. 홀로그램 아트쇼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14일부터 시작한 이번 전시는 12일 만에 5천여 명의 시민들이 찾았습니다. 관람객들은 입체 홀로그램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어 흥미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상회로 너무 아이들하고 같이 체험 활동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연히 여기 홀로그램 전시를 한다는 걸 알게 됐는데 마침 아이들 방학이기도 해서 방학 끝나기 전에 이번 전시회에는 8개 홀로그램 기업이 참여해 홀로그램 멀티형 전시와 투명 디스플레이 등 100여 점의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홀로그램은 우리 일반인들이 접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획하는 거는 이제 늘봄학교나 학교, 유치원에서 할 수 있는 키트를 준비를 해왔고요. 홀로그램 선도도시인 익산시는 문화, 관광,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홀로그램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홀로그램 기술을 아이들 교육 프로그램에 적용해 학습 효과와 창의적 사고를 높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오는 28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전시 이후에도 익산역과 익산청년시청 등 다양한 곳에서 홀로그램 쇼룸과 체험관을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익산역과 황등석제품 홍보 전시관, 익산청년시청 지하에 홀로그램 체험관과 쇼룸이 구축되어 있고요. 9월에 호러 홀로그램 페스티벌도 개최될 예정이니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홀로그램 콘텐츠와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방문객들에게 볼거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KCN 박예린입니다. 군산에서 트럭에 걸린 전신주가 카페를 덮쳐 초등학생 6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군산 소방서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 48분쯤 군산 지곡동 인근에서 크레인 트럭에 걸린 전신주가 카페 안쪽으로 넘어졌습니다. 당시 도로를 지나던 기중기가 통신선에 걸려 연결된 전신주가 무너지면서 카페 안으로 쓰러졌습니다. 이 사고로 깨진 유리창 파편 등에 맞아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등 6명이 다쳤지만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군산 가족센터가 귀화 직원의 수당을 차별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어제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산 가족센터에 근무하는 귀화 한국인이 수년째 직무숙련금을 받지 못하는 등 차별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이주해 귀화한 근로자가 직무숙련금 지급 대상인데도 다른 근로자와 달리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군산가족센터 측은 차별적 대우는 사실이 아니라며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따라 지급했지만 예산이 부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산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나 한 명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군산 소방서에 따르면 오늘 오전 2시 47분쯤 군산 오식도동 굴착기 부품 생산 공장의 4층 숙소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숙소에 있던 근로자 2명 가운데 1명은 1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불은 소방서 추산 4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1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도내 급식 종사자 가운데 40%가량이 폐 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보였습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급식 종사자 2,269명을 대상으로 저설량 펫CT 촬영을 실시한 결과 39%인 884명이 양성결절 등 추적 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20여 명의 경우에는 추가 MRI 검사 등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올해 1억 원의 예산을 들여 추적 관리를 지원합니다. 익산시가 오랜 기간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고 주차장 등 주민 편의시설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시는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매입해 직접 철거한 후 주차장과 쉼터 등으로 조성해 3년 동안 지상권 설정 후 공공 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올해 사업 대상으로 11동을 선정했으며 오는 12월까지 2억 4,500만 원을 투입해 정비에 나설 예정입니다. 한편 시는 2017년부터 빈집 46곳을 정비해 주차장 등으로 조성했습니다. 정헌율 익산시장의 주민과의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정 시장은 29개 읍면동을 방문하여 시정 등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합니다. 또 경로당 등을 직접 찾아 둘러보는 등 주민들의 삶을 챙기게 됩니다. 금우빈 기자입니다. 함여릅 북부청사, 정헌율 시장과 주민과의 소통이 시작됐습니다. 첫 순서는 함여릅입니다. 정헌율 시장과 주민 시의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위대한 도시 그레이트 익산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살기 좋은 도시 익산을 함께 만들어가자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정 시장은 올해 시정을 설명하고 주요 건의사항을 경청했습니다. 함여릅 삼양마을 경로당도 찾았습니다. 정 시장은 주민들에게 농배수로 정비와 마을길 확장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비 오기 전에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할게요. 정 시장은 오후에 용안면 어울림 한마당 센터를 방문해 주민들에게 녹색 정원과 바이오 식품 도시 등 핵심 프로젝트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주민과의 대화에서 주민들은 복지회관 리모델링과 분뇨 쓰레기를 줄여달라는 건의를 받았습니다. 분뇨 폐소 털장이신가 보기가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심한 악취가 발생합니다. 특히 여름에는 연동마을 주민들이 악취로 창문을 열주고자 하는 등. 정 시장은 주민의 참여와 목소리가 익산 발전의 원동력이라며 공감대를 형성해 행정 신뢰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KCN 금우빈입니다. 익산 북부권 농업인을 위한 농업기계 임대가 더 편리해집니다. 익산시는 오늘 정헌율 익산시장과 시의원,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북부분소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북부분소는 18억 원을 들여 망성면 행정복지센터에 조성됐으며 소형 트랙터와 보행관리기 등 15종 52대의 농업기계가 구비됐습니다. 북부분소는 용안, 용동, 망성면 등 북부권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번기 전인 3월 10일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도교육청이 빅데이터 담당과 초등 장학 담당을 신설합니다. 도교육청은 새로운 교육 수요와 교육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월 1일자로 기구를 개편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데이터 기반 교육 정책 추진을 위한 빅데이터 담당과 학력 신장 강화를 위한 초등 장학 담당을 신설합니다. 또 미래교육과 방과 후 돌봄복지 담당은 늘봄복지 담당으로 중등교육과 고교 교육과정 담당은 중등교육과정 담당으로 각각 바뀝니다. 익산교육청이 초등학교 3학년 사회과 지역화 교재인 우리 익산에 살아요를 익산 60개 초등학교에 보급했습니다. 이 교재는 익산의 지리와 역사, 문화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개발됐습니다. 또 익산 단원을 부록으로 별도 편성해 익산의 상징과 익산의 역사적 인물, 주요 장소 소개, 15개 읍면 지역 안내도 담았습니다. 이 교재는 익산의 현직 초등학교 교사들이 참여해 개발했습니다. 군산시가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시는 승용차 370대, 화물 150대, 모두 520대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구매 보조금은 승용차는 한 대당 1,210만 원, 화물차는 최대 1,750만 원까지입니다. 또 다자녀 가구와 생애 첫 자동차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청년들에게는 보조금을 추가 지원합니다. 군산 옹고집 전통고추장이 올해 캐나다, 이스라엘과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옹고집 영농조합법인은 지난 17일부터 5일 동안 두바이 식품 박람회에 참가해 캐나다, 이스라엘과 48만 달러의 현장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에는 말레이시아 등 중동과 50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옹고집 영농조합법인은 전북 바이오 융합산업진흥원에
농생명 분야 대표 기업 성장 스타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급변하면서 도내 수출이 올해에도 더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무역협회 전북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미국 수출은 11억 9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25.2% 줄었습니다. 미국 시장 최대 수출품인 농기계는 지난 2023년 25% 감소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23%나 거듭 하락했습니다. 무역협회는 올해 트럼프 당선으로 보호무역이 강화되면서 도내 수출이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강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도망가는 피해자 B씨를 끝까지 쫓아가 등에 흉기를 찔렀고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한 달 전 B씨를 협박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아파트 승강기 앞에서 흉기를 든 채 귀가하는 피해자를 기다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은 미수일지라도 범행이 매우 무겁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은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니도록 체험 중심의 학생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학생 안전 체험 시설을 확충한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학생 안전교육을 7대 영역에서 체험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안전교육 지원단 운영, 전문 강사 양성 등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밖에 21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자녀의 등교 및 하교 상황을 학부모 스마트폰에 문자로 알려주는 초등학생 안심알림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완주문화재단은 3월 7일부터 9일까지 삼내농협 공영주차장에서 제23회 완주 삼내 딸기 대축제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삼내농협과 완주문화재단 주관으로 딸기와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공연, 체험,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대형 딸기 만들기, 딸기 수확, 농악 퍼레이드 등의 행사를 운영합니다. 유희태 군수는 지역 주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해 전북을 대표하는 딸기 축제로 자리 잡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금우빈입니다. 올해 군산벚꽃 개화는 3월 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간 기상기업인 K웨더는 올해 3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으면서 벚꽃 개화 시기가 평년보다 빠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산 벚꽃 개화 시기는 지난해와 비교해 3일 늦고 평년 4월 3일보다는 5일 빠른 3월 29일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벚꽃 개화는 제주도를 시작으로 남부지방은 3월 24일에서 29일, 중부지방은 3월 30일에서 4월 4일쯤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동문 원광대 교수는 한국 배드민턴 전설들의 어린이 꿈 키우기에 나섰습니다. 김 교수와 하태권, 이덕준 등 전 국가대표 선수들은 한울타리 봉사단을 설립했습니다. 봉사단은 학습에 필요한 책상과 의자, 옷장 등 가구를 지원하고 공부방을 마련합니다. 군산 원예농협과 한국농식품벤처투자협회가 최근 농식품 분야 벤처 스타트업 발굴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농산업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이는 전국농협에서 처음으로 한국농식품벤처투자협회와 업무 협약을 맺은 것입니다. 두 기관은 농식품 분야 유망벤처 발굴에 협력하고 지역의 대학생,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교류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국농식품벤처투자협회는 지난 2022년 농식품 분야의 벤처투자 사업비 규모 확대 등 농산업 발전을 위해 설립됐습니다. 하림이 새만금 환경생태단지의 생물다양성 증대를 위해 1억 원을 지원합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어제 하림과 새만금 환경생태단지의 지속가능한 보전, 이해수지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하림은 1억 원을 지원해 생태단지의 탄소흡수원 확대와 국가보호종 식재 등 생태 환경을 조성합니다. 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협업 사업을 지속해서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군산사랑 상품권 애플리케이션에 상품권 기부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군산시는 기부 기능 도입으로 누구나 쉽게 지역화폐 플랫폼을 이용해 소액 기부와 정기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부를 원하는 사람은 앱을 내려받아 메인 화면에서 기부하기 탭을 클릭해 절차에 따라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기부한 지역화폐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 전달되며 기부 영수증 발행 등도 앱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건강한 삶을 유도하기 위해 미래의 푸른숲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운산업개발 함경식 대표는 500만 그루 나무 심기 사업에 동참하고 싶어 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금호 MB텍과 금호 로지스가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2천만 원을 군산시에 기탁했습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어려운 이웃과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구름이 많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영하 3도에서 9도로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군산은 맑은 가운데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익산도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 8도로 따뜻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 최고 1m, 먼바다 최고 1.5m로 매우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